김문수 후보 또 뭐 정치자금법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공직에 복귀하기 전에. 네네. 근데 여기서 받은 수익금이 1억 7,500만 원. 네. 그러니까 슈퍼챗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그 선관위에서 2022년도에 정치인들이 슈퍼챗 등을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받는 돈은 정치 자금으로 봐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선관위의 어떤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1억 7,5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 내용도 지금 준비돼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보시면서 말씀 네. 나누시죠. 총 5,976회에 걸쳐서 네, 약 네, 3만 네. 원씩 해서 모두 1억 7,564만 원. 네. 그러니까 거의 2억 원 가까운 수익이니까 네. 굉장히 큰 돈인데요. 네. 정치자금법에 뭐 관련돼서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김문수 네. 국민의힘 아, 예. 대선 후보는 네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 액수 29,392원 등 총 1억 7,564만 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1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역시 정치인은 정말 겸손하게 신중하게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공직에 복귀하기 전 일인데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크네요. 근데 뭐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다른 잘 나가는 유튜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2억이면 큰 돈이죠. 아니 10만 원 때문에 뭐 지금 네. 고발당하고 검찰 조사받고 이러는데 저 근데 정도 저희 액수면 입장에서 뉴스베이스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이죠. 저희들 저 정도 수익이 안 되거든요. 아, 저희는 빨리 해서요. 저보다 네. 한 수십 배는 내야죠. 네,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저 때만 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문수 어제 우리 저기 시사버스에서 다뤘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대선 후보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한 달 전에 네. 사실상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도 얘기했지만 서영교 의원 덕분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 짐이 될까봐 두렵다 뭐 이런 얘기도 평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현역 정치계에서 퇴장한 인물로 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극우하기를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하고 어떤 그 연합하는 듯한 모습도 연합이 보이고. 아니라 거의 사실은 뭐 모시고 다니는 아, 그렇죠. 거의 그렇죠. 정광훈 네. 가신처럼 보였던.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극우화의 길을 걸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정치 세계에선 퇴장됐다 이렇게 평가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또 그 윤석열이 캐스팅하고 그러면서부터 지금 후보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죠.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런 어떤 정치 인생 역정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가 막말들을 지금 막말들도 많이 어제 망한 집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말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이런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말도 하고 뭐 슈퍼챗도 자유롭게 받다가 갑자기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게 결국은 정치자금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앞으로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았느냐, 이런 이제 판단이 이제 나중에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이게 이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 네,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자유통일당이라는 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영향력을 크게 갖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극우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의 어떤 정치 무대에서 계속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기 아까 화면에 안 나왔습니다만 장해찬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수퍼책 받았다가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때 받은 돈이 1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액수도 큽니다. 저 정도면요. 1억 7,500이면 엄청 큰 돈이죠. 4년에 걸쳐서 평균이 한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은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는 회당 한 3만 원가량 받은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이랬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뭐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네, 당에서의 또 다른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 네, 바로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만 과거의 그런 내란과의 그리고 네. 계엄과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국민의힘이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윤석열에게 출당을 요구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본인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탈당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 탈당을 한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거 아니다. 탈당을 요구할 경우 우리에게도 잘못된 책임이 있다. 그걸 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김용태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와 절연해야 되고 사실 뭐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당이 그동안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달라진 결이고요.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도 절연과 출당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김문수는 대선보다는 당권의 뜻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를 들면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을 해야 되고 더 표를 많이 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근데 그보다는 그 역행을 했다라는 거는 대선보다는 당권의 뜻이 있다. 혹시라도 친윤층 그쪽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그걸 더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집토끼를 구축하고 당에서의 세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나 모두 내란 속에 윤석열이 스스로 탈당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탈당해 준다면 좋겠죠.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러니까요. 스스로 정리하는 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그 김문수 후보가 막 된 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하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뭉쳐야 된다. 뭐 이런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대선판에 등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알아서 탈당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제 끝난 3차 공판과 앞으로 4차 공판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을 보더라도 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란 관련해서도 네. 현장의 군인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그 현장에서 바로 보이는 재판정에서 보이는 네. 그 많은 군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절대 자기 자신의 내란에 대한 범죄를 고백하고 탈당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건 철면피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그렇다 그러면 비상계엄도 안 했을 거고 이미 또 뭐 비상계엄을 안 했겠죠.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사과라는 거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을 안 했을 텐데 그 공판정에 나와서 하는 모습들 보면 우리가 헌재 탄핵심판 법정에서도 봤지만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이준우 수도방위 사령관 부관인 오상배 대위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다 아는 증언들이긴 합니다.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해도 상관없다. 두 번, 세 번 계엄 그렇죠. 하면 된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것을 부관이 직접 그 옆에 수방사령관 옆에 있다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차례 전화가 걸려왔던 네. 네 차례 하나하나를 다 명백하게 네. 밝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딱 하나 꽂힌 게 뭐냐면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군 통수권자였으면 국군 통수권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관 대위인데 나와가 하는 얘기 우리가 대통령한테 버림받다 배신감을 느꼈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윤석열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데 어떤 외적이 들어왔다 뭔가 그런 어떤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걸 저런 사람을 뭘 믿고 우리가 국가 안보를 맡겼을까? 뭐 이런 어떤 국민들도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다 속은 거죠.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도 거짓말이었고 네. 대통령이 돼서 했던 얘기도 그렇고 파면 이유도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입벌구다 뭐. 그렇죠. 입벌구라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저희 뉴스버스에 윤석열 범증을 제가 3편을 썼는데 이미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대선은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엄청나게 그때부터 그리고 줄기차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윤석열 말 잡고 물고 늘어졌던 게 저희 뉴스버스, 다른 언론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 뉴스버스도 많이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 스타일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우리 이진동 대표님과 뉴스버스 그리고 많은 언론들과 지식인들의 고언을 들으셨다면 그때 뽑지 않았을 텐데 많이 속았습니다. 하여튼 두 번은 안 속아야죠 우리가 유권자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이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로 예민한 가장 큰 대가는 결국은 저급한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네.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난 3년을 허비하고 국가의 국격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또 계속 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